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매출 전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8번 문제부터 이제 유형이 좀 같은 유형이에요. 8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입니다. 8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는 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같은 유형을 제가 이제 몰아놨으니까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우선 8번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원재료 운송용 트럭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처분, 취득가액, 그리고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정보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거래처 여름전자에 10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을 하다 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트럭 가지고 있는 트럭을 판 겁니다. 영수증을 찾아보시면 세금계산서 전자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돈을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있다가 받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출 전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차근차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 10일이고요. 자, 유형은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11번 과세라는 거 저번 시간 이어서 지금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품목은 트럭을 팔았으니까 트럭이라고 적겠습니다. 수량 단가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제 공급가액인데,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요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요, 이 트럭을 얼마에 팔았는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취득가액 기준 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650만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은요, 저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얼마에 팔았느냐, 그거 첫 번째 줄에 적어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보를 무조건 첫 번째 줄에다가 입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여름전자입니다. 체크하시고 전자 1번 맞죠? 분계는 3번으로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분계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자동으로 세팅된 대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제품을 판 것은 아닙니다. 트럭 팔았잖아요.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트럭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이죠. 대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팔렸으니까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금액 잘 보십시오. 이제 요 금액에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요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트럭의 취득가액이 2800이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거를 적습니다. 2800 취득가액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변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차량 운반구가 대변으로 빠지면 반대쪽에다가 차변 하신 다음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 1650만원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한 다음에 감가 치시면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들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차량 운반구 요 부분 보이시죠? 요 참고를 보시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명이인이고 209번 예를 넣으시는 거죠. 자, 잠깐 특징 한번 보세요. 차량 운반구의 코드 번호가 208번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 번호가 그 짝꿍입니다. 짝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제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요. 아예 여러분들께서 자, 행을 지울 때는 F5번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5번 누르시면 행이 지워집니다. 차별하신 다음에 208번 다음이 209번이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위에 보시면 1650만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1650만원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트럭을 팔고 얼마 받기로 했었죠. 위에 보세요. 여기 보셔야죠. 공급가액 1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죠. 그러면 나는 110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차변 받을 돈이거든요. 현금 받았으면 현금 1100만원 뭐 이렇게 적으셨으면 됐겠지만 이 문제에 따르면 전부 다 한 달 후에 받는데요.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입력해 주시고 금액 주의하세요.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총 1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금 차변이 금액이 좀 모자라죠. 자, 그럼 여기에도 차변이라고 하신 다음에 됐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분계를 할 건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요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차변 계정이 뭘까요? 지금 차변 비었잖아요. 손실이 차변 계정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겠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 앞부분으로 돌리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기계장치를 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와 차이점은 아까는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면 이번에는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팝니다. 근데 아까 문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물건의 판매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부가세 포함돼서 1650만원이다. 이런 정보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까지는 부가세 별도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부가세가 포함됐다라는 말은요. 자, 이 금액이 1500만원 그리고 150만원 요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가격이 바로 1650만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쪼개 주셔야 돼요. 우선은. 자, 그리고 전장 세금계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받을 돈 중, 대금 중이란 말은 받을 돈 중 1000만원은 여러분 받을 돈 일단 얼마일까요? 요 대금은 요 보시는 1650만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중에서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의 정보가 뒷부분에 나오죠. 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1월 14일이고요. 물건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죠. 영수증부터 뭐라 했죠? 그래서 10일 과세. 자, 그리고 품목명은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5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구분해서 내가 임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구분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거래처는 부산입니다. 전자 1번 분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대변 먼저 할게요. 요건 항상 순서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대변에다가 지금 판매한 기계장치를 적습니다. 기계장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원가 2000만원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변, 바로 차변하시면 되고, 아까 206번 다음이 207번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는 받을 돈 봅시다. 지금 받을 돈이 얼마라고요? 위에 거 1500만원과 150만원 합친 1650만원 내가 지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차변 먼저 1650만원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하죠. 지금 외상이면 뭐 어떻게 외상 매출금 할까요? 틀렸죠?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계정 쓰실 수 없고요. 그러면은 미수금 쓰셔야죠. 자, 미수금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금액 주의하셔야 되겠죠. 나는 총 1650만 원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밑에도 두 개 합치면 1650. 그 중에 이미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650만 원만 더 받으면 되니까 6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회합과 대변회합을 비교해 보시면 차변이 비었죠? 그러면 차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는 항상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냐 이익이냐 판단하는 방법은 차변이 지금 금액이 모자라죠? 차변 계정은 손실이죠. 이런 식으로 손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뭐 아마 문제로 나오겠지만 대변 부분이 금액이 모자라다 싶으면 처분 이익 계정을 쓰셔야 된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한 풀어 보시고요. 이제 1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비슷한 유형인데 이제 세금계산서 그림을 주고 있네요. 우선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차량 운반구. 자, 문제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항상 그림부터 보지 마세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만원이다. 자, 이런 정보를 일단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가액세,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판매한 가격이에요. 판매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시면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 매출금이냐 혹은 미수금이냐가 모르잖아요. 영수증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외상 미수금이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쓸 것이냐 미수금을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품목에 차량 매각대금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 놨으니까 우리가 앞에까지는 이제 품목을 그냥 차량 운반구 뭐 이런 식으로 적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품목 글자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력해 볼게요. 날짜 10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자 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1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적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차량 매각대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적혀 있었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하기로 했느냐, 영수증이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100만원에 하기로 했네요. 자, 그러면 100만원에 하기로 했다. 부가세는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거래처 이름은 위에는 안 적혀 있고, 영수증을 보시면 여기 매직상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매직상사 넣으시면 되겠고, 전자냐, 여기 전자라고 적혀 있죠. 1번 하시고 분계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부터 해서 하나씩 넣을 거거든요. 지금 제품 판매한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팔았습니다. 그럼 차량 이렇게 먼저 적으시고, 차량 운반구. 자, 이 부분 주의하셔라고 했습니다. 위에 부분과는 별개로 위에 취득원가 500만원 얘를 따라가셔가지고 500만원이라 넣으시고 바로 차변하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보이시죠? 320인데 자,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다음 번호인 209번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은 320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하신 다음에 이제 받을 돈이 얼마냐. 자, 보시다시피 110만원 내가 받으면 되겠는데, 아까 본 거는 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었죠. 그럼 110만원이 외상으로 됐구나. 미수금 계정 쓴다는 거 다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액은 110만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차변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 적으신 다음에 차변이니까 처분 손실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분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분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것까지가 이제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뭐 그런 문제였고요. 이제 그 이외의 유형들을 하나씩 또 보는 겁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 2급에도 자주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읽어볼게요. 제품이 불량이었고, 그리고 그걸 반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판매했었던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뭐 현금이란 말도 일단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거 우선 문제 푸는 요령부터 기억을 좀 합시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액도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목도 주변기기 수량에서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3, 단가는 3만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9만, 뭐 세액도 동시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금액은 다 현금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이 문제의 정보가 되는데, 입력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날짜 7월 26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과세라고 하시면 돼요. 물건 팔았을 때와 똑같은, 네, 입력하시면 돼요. 물건 팔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입력했었는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품목은 주변 기기죠. 품목은 주변 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수량 부분을 보시면은, 수량 마이너스 3에 3만원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만원. 요런 식으로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3에, 네, 3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9만이 밑에 보시다시피 들어갔죠? 네. 요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팔았을 때처럼 하되, 그냥 마이너스 보신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한결이네요. 거래처 이름은 한결. 그리고 분계, 전자. 여기 전자 보이시죠? 전자 1번 분계. 자,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어차피 분계도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이거 뭐 차변, 대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건 팔았을 때 분계를 한다. 그런데 숫자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요것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건 팔았을 때 보세요. 제품 팔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들어왔었겠죠. 그럼 현금, 이런 식으로. 아까 현금이었잖아, 밑에. 적으시면, 각각 알아서 전부 다 차변에는 마이너스 99,000, 대변에도 99,000이라고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 물건 팔았을 때의 분계를 넣는다. 다만 한 가지만 다른데 숫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것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제 14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유형인데요. 13번 했고 이제 14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할 거부터 체크할게요. 제품이 있었고요. 판매했는데 하자가 있었고 반품. 보시다시피 수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마이너스 문제구나 라고 한번 좀 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발급과 동시에 외상매출금. 아까 13번 문제와의 다른 점은 13번에서는 현금 상계 처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 상계 처리네요.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공급가액 마이너스 100에 세액, 품목 스포츠, 수량 마이너스 50, 단가 2만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액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미수금 계정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계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이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매출거래 이야기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괜히 머리 쓰다가 아, 외상매입금인가 하지 마시라고요. 물건 팔았잖아요. 됐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10일로 가겠습니다. 9월 10일로 가서 하나씩 넣어봅시다. 먼저 유형 과세하셔야죠. 왜냐면은 세금계산서니까요. 매출거래면서. 그래 주시면 되고, 품목, 스포츠용품. 됐고, 그 다음에 수량 마이너스 50. 단가 2만원,
요까지 넣으시면 기본적인 게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거래처 이름 부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산 전자 13 됐죠? 분계 갑니다. 먼저 대변 뭐 입력 자동으로 다 들어가고 차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하기로 했다. 물건 팔 때랑 똑같이 하고 있죠. 숫자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기억 잘 해주십시오. 자, 이제 과세 11번 과세의 마지막 문제인 15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와 제품 판매 계약을 하고, 자, 계약을 하고 7월 1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금 계약 해지가 발생했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서상의 판매 계약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밑에 보시는 게 이제 계약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여러분 15번 문제는 전산세무 2급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지금 한번 같이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는 거고요. 계약 해지로 인해서 됐고 계약서상 판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 지금 상황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좀 봐주세요. 지금 날짜 7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었다라는 말 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는 7월 8일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납품일 물건은 7월 11일에 또 넘겨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금 청구일 돈은 이제 7월 10일 날 내놔라 뭐 이렇게 청구를 하겠다는 거고 대금 지급일은 7월 15일 날 이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시점이 다 다르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내가 물건을 팔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는 있어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될 게 예전에 계약을 했어요. 7월 1일 날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좀 먼저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알겠다. 물건 판 걸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보를 보시면 자 물건은 나는 5천 단위란 말은 5천 개를 팔게 한 개당 10,000원짜리로 보자. 이렇게 물건 팔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7월 1일 시점에 보세요.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금 지급일 보시다시피 나중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상거래라는 뜻입니다. 계약하는 시점에는 어쨌든 간에 돈을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돈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거래인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하시고 안 되시면 나중에 이제 세무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셔도 되는 건데 제가 좀 혹시나 싶어서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간혹 전산세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입력하는 거 해봅시다. 날짜가 오늘 날짜는 7월 8일이에요. 오늘 계약 해지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취소시킬 거예요. 자, 유형 11 물건 팔았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제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수량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5,000단위 판 걸로 했지만 지금 이거 다 취소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0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는 10,000원이라 넣으셔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천만원, 부가세가 마이너스 500만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한국전자라고 넣고 계산서가 세금계산서가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차변 보시면 차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거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외상 매출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15번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오케이, 안 되시면 그냥 스킵합니다. 그 다음 문제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또 전산세무 가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우선 이 강의 자체가 전산회계 1급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1급 수준의 기출 문제만 좀 숙지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책이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세무 2급 하실 때는 좀 공부량을 줄여 드릴 건데, 그럼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하시는 1급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산세무 2급에 있는 것만, 추가적인 것만 얹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제 영세 넘어갑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선은 영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구분을 눌렀을 때, 유형을 눌렀을 때요, 밑에 보시면 요게 12번 영세 요 부분 보이시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고, 영세의 특징을 잠깐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업자한테 내가 물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영세라고 해서 그 물건에 세금이 안 붙는다가 아니라 0%의 세율이 붙는다라고 해서 영세라는 말을 써요. 면세는 세금이 안 붙는 건데요. 영세는 세금이 0%가 붙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해야 돼요. 됐나요? 여러분, 면세일 때는 그냥 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하면 되지만, 영세는 0%의 세율이 붙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거래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자, 일단 키워드부터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자면, 영세율이란 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이런 말도 나올 겁니다. 지금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1번 문제는 뭐 쉬운 거니까 2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 1번 문제는 뭐 알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수증을 먼저 보시면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영세율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납품하고라는 말 보이시죠? 이거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팔았다. 그리고 위에 제품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키워드 중에 하나인 로컬 LC라는 말 보이시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사 발행 당자 수표. 여러분 동, 현, 당 기억나세요? 동사가 발행했으면 당자 수표, 동사가 발행했으면 현금 계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 입력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매번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매입 매출 전표를 하실 때는 팔았냐 샀냐부터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날짜부터 넣고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납품하고라고 했으니까 물건 팔았다. 그러면 여기 매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코드를 넣을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영수증을 보시면 영세율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2번이라고 이렇게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0만원이라고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넣으시면 부가세가 안 붙었죠. 이 문제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잠깐 지워볼게요. 스페이스 엔터 치고, 네, 요거는 제가 F5번으로 지울게요. F5번으로 지우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12 영세 하시고, 품목은 제품 하시고, 자,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제품 개수 600개 나오죠. 그럼 600개 나오는데 단가는 안 나와 있고요. 총 600개를 420만원, 총 420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단가 입력하지 마시고 공급가액에다 가셔가지고 420만원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단가는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0%니까 안 붙었죠. 요것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로상회 넣으시고, 전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 있으니까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하니까 커서가 아래쪽으로 옮겨집니다. 자, 요 말풍선 눌러볼게요. 여러분 F2번을 누르셔도 되는데, 그죠? F2번은 항상 그 코드 번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말풍선, 요 부분 말풍선을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영세는요, 그냥 다 3번입니다. 무조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여기 수많은 1번부터 14번까지 있네. 아이들 더 있죠. 밑에 보시면. 엄청 많네.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셔도 되고요. 시험에서는 요 1번 아니면 3번만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세에서는 3번만 하시면 됩니다. 3번. 영세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니까 3번. 그래서 요 3번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커서가 또 요 오른쪽이 분계로 갔죠? 여기서도 우리 3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변에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과세와 차이점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안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금이 0%,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나올 필요가 없고요. 차변, 이제 받을 돈 봅시다. 먼저 210만원은 아까 동사발행 당좌수표였죠. 요거 현금 계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금액 고치겠습니다. 210만원이고,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네, 외상매출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3번 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풀이랑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3번 해볼게요. 키워드부터 잡겠습니다. 구매 확인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 100개, 한 개당 50만원. 요 한 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얇게 10%는 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순차적으로 해봅시다. 네, 날짜 11월 8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12번 하시고요. 품목은 제품 하시고, 수량 100개, 한 개당 50만원 하시면 공급가액은 5천만원 됐고요. 자, 거래처 왕자 상해. 그리고 전자 1번 누르니까 바로 영세율 9번으로 밑으로 갔고,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냥 3번 엔터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내국신용장이라고 들어가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말풍선 클릭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3번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이제 3번. 자, 대변에 보시다시피 제품 매출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돈 어떻게 받았는가 봅시다. 먼저 10%. 여러분, 총 대금은 위에 요 부분 보셔야 돼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부분. 두 개 합쳐봤죠? 어쨌든 5천이죠. 이 중에 10%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수표로 받았대요. 현금 하시고요. 500만원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입니다. 주의하세요. 외상 매입금 아닙니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번. 자, 이 3번은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잡을게요.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자, 그리고 대금 중에서 동사 발행 약소금으로 수취하고, 자, 요 동현당당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음을 받은 겁니다. 받으러 하셔야 되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이 문제의 특징. 제품이라고 하면서 금액은 달러로 적어 놨습니다. 2만 달러치를 공급했다. 그때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다. 요 부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화로 환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회계 프로그램에 달러화로 지금 넣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은 한국 그 기업 회계 기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일단 해주셔야 돼요. 외국에서 뭘 했던 간에. 자, 그러면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날짜부터 넣겠습니다. 11월 18일. 그 다음에 영세는 12번이었고 품목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물론 계산기 있으신 분은 2만 곱하기 1,000원 하셔가지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계산기 있으면. 근데 요 기능 중에 수량 곱하기 단가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량에다가 2만이라고 넣으시고요, 여러분. 단가에다가 1,000원이라고 넣어보시면 보시다시피 공급가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제 요 두 개를 지워주셔야죠. 왜냐하면 수량 단가는 2만 개 1,000원은 아니니까. 그냥 환율 계산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지우는 법은 수량에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엔터, 단가에도 스페이스 엔터 누르시면 지워지고 공급가액만 남습니다. 외화는 약간 이런 식으로 꿀팁 요령껏 해보세요. 요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in, and, 거래처는 in, and,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3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분계도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 맞고요. 이제 돈 어떻게 받았냐? 첫 번째, 받으럼으로 1000만원 받았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지금 분계가 안 어렵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는요. 키워드 학습법이라고 해서 영수증만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 맞는 코드만 잘 넣으시면 분계는 생각보다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렵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잘 좀 따라와 주세요. 이제 7번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 갑니다. 먼저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고 제품 납품하고 팔았다는 뜻이고요.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어느 정도 받고 나머지는 어음을요 배서받았다. 여러분 어음을 배서받다라는 말은 거래처가 들고 있는 다른 회사가 발급해준 어음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내가 은행 가서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특징이 뭐냐? 외직 상사와 거래했거든요. 자, 근데 어음은 정우가 발행한 거래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됐고요. 영세 12번입니다. 품목은 제품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제품 2000개니까 2000개 넣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단가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총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당 가격, 단가라는 말이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2000만 원 저런 금액들은 공급가액 총 금액이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디랑 거래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매직 상사입니다, 지금. 매직 상사고, 그 다음 분계, 전자 1번 여 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세 거래니까 3번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계도 3번으로 가고, 차변 간다 했죠? 차변. 먼저 첫 번째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금액은 600만원.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 차변하신 다음에, 어음을 어쨌든 받았거든요. 그럼 받으러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받으러음이고, 금액은 나머지가 1400원이니까 됐고, 요 부분. 자, 거래처. 요거만 좀 바꿔달라고. 요거 정으로 바꿔달라고. 요까지 해야 완벽하다. 지금 정우 요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한 거래처의 이름, 요 부분이거든. 얘랑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네, 영세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우선은 건별까지만 하고, 잠깐 영상을 끊겠습니다. 건별까지만 하고요. 자, 면세는 기본적으로 매출 거래로는 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할 때 면세 물건을 샀다. 여기서 주로 이제 나온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건별입니다. 건별은 뭐냐면, 뭐, 건 바이 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영수증이요. 제가 대표적인 영수증 이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카드 명세서,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현금 영수증. 이렇게 된다고요.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 그럼 그 이외의 영수증들 뭐냐? 간이 영수증, 그냥 거래명세서란 이름이 붙을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별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체크합니다. 제품 팔았고요. 이제 공급 대가라는 말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현금으로 받았고, 영수증 이름 나왔죠? 간이 영수증 나왔습니다. 자, 우선 공급 대가라는 말의 뜻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공급가액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의 10%를 우리는 세액이라고 불렀죠. 자, 여러분, 요 두 가지를 합친 거를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요까지 이거 용어 설명이야, 지금. 그래서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예시를 들은 겁니다. 세액은 그거의 10%인 10만 원이고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00만 원이 이제 100%, 그 물건의 가격을 뜻하고, 그리고 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의 10%가 되겠고, 그러므로 공급 대가는 뭐냐? 110%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공급 대가란 무엇인가? 요 부분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금액 보십시오. 77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70만 원에 7만 원이 더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놓고요. 날짜 10월 23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건별이거든요. 밑에 건별 14번에 있죠. 14번 건별이라고 넣으시고, 품목 제품입니다. 수령단가 됐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금 좀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뭐냐? 여러분, 세금 계산서 거래는요, 내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아까 어떻게 썼냐면, 내가 구분을 해서 공급가액 칸에다가,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칸에다가 넣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10%고 자동으로 곱해지면서 이렇게 입력이 됐었죠. 그게 기억해 주세요. 세금 계산서인 거래인 때만 그렇게 구분해서 넣으면 돼요. 자, 뭐를 말하고 싶냐면, 세금 계산서 말고 다른 거래가 있어요.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간이 영수증일 수도 있지만 카드 명세서, 현금 영수증도 지금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들은 모두 다 내가 구분해서 넣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보시는 합쳐진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세금 계산서 이외의 거래는 요 공급가액을 내가 구분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합쳐진 요 공급대가 요 부분 있죠. 요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금 계산서의 거래는요, 내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한 다음에 공급가액만 요 칸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영수증들은요, 합쳐진 부분인 공급대가를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넣어 볼게요. 77만 원이 공급대가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왜 그 말 하느냐면 엔터를 쳐볼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세팅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을 따르다 보니 이제 여러분이 혼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린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한서전기. 자, 요거는 이제 전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일 때만 전자 여부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분계는 항상 3번. 자, 대변의 제품인데 제품 판 거 맞죠? 그래서 그렇고, 자, 차변 돈 어떻게 받았느냐?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금이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끝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2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도 일단 키워드 잡을게요. 먼저 키워드 잡겠습니다. 제품, 공급대가, 현금 판매, 거래명세서, 그리고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식, 않아도 무방하다. 그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넣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래 명세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건별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판매했잖아요. 현금 판매. 그러니까 매출 중에서 찾으신 거고 품목 제품 잡으시고 자 공급가액 칸에다가 아까 어떻게 넣는다 했다? 공급대가 합쳐진 금액을 그냥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시면 쪼개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원전자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품 파는 게 맞기 때문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나와 있으면 되고요. 이제 차변에는 돈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현금 판매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이거 현금 영수증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과 이따가 나오겠지, 뒤에 나오겠지만 현과는 아니고요. 건별로 간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전산세무 2급 수준인데 혹시나 또 1급에 가져와 가지고 뭐 내니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한번 써봤습니다. 요건 지금 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키워드 갑니다. 자, 매입한 원재료 중에서 원재료가 있었어요.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 제조할 때 쓰는 겁니다. 파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그 중에서 원가 60이란 말은 내가 이제 60만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장부에다가도 원재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내 자산으로. 자, 근데 이걸 팔려고 보면, 원래 팔려고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중에 팔려면 얼마인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판매가가 88만원이더라. 요런 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매출처인 약수나라의 접대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를 물건 제조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접대한 것처럼, 접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원재료를 꺼내가지고 접대를 한 거죠. 자, 단, 매입 원재료는 적법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공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판매하든지, 어쨌든 적법하게 이제 써가지고 판매했다 씹읍시다. 판매하면은 또 세금을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가지고 내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그 물건은 무조건 또 매출한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든 내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자, 하는 방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6월 25일이고요. 6월 25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근데 자 보면 영수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야, 니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접대하는데 썼다고? 그거니 원래는 뭐 팔려고 들고 있거나 혹은 물건 만들려고 들고 있던 거 아니니? 자, 너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다. 네가 접대용으로 줬든 말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요거 건별로 갑니다. 건별로 잡아주시고요. 품목은 원재료라고 적습니다. 적으시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는 뭐라 적으시냐면요. 요 부분 주의하십시오. 이 물건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을까요? 판매가 보세요. 88만원 보이시죠? 제가 이제 부가세 붙는 가격이다라고 좀 추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8만원짜리야 이렇게 적으시면 공급가액이 80만원, 부가세가 8만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8만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처가 약수나라 되겠고 그 다음에 분계 갑니다. 자, 이제 대변을 잘 보시면 지금 제품 매출이라고 우선은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는요 지금 나 제품 판 건 아니죠. 원재료라고 우선은 적어 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요 판매가가 88만원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얘 때문이에요. 부가세 수금 8만원을 띄우기 위해서. 난 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원재료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재료가 장부에는 60만원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60만원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적요 8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적요 8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일반전표 분기할 때 연습했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원재료가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이제 뭐라 적냐, 최종적으로. 지금 이거 모든 것들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접대 목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500번 접대비도 있고 800번 접대비도 있다. 둘 중에서 이제 뭘 쓸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따로 제조부서, 영업부서라는 말 둘 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영업부서에서 다 접대를 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500번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생산부서, 제조부서란 말이 있어야 그 500번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없으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800번대를 지금 쓰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건별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요, 이어서 수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 추천 부탁드립니다.